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더 스마트해진 만렙 박주식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 나는 주식 만렙 박주식이야. 2023년 주식시장도 2022년만큼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 흔히 투자는 종목이 50%, 멘탈이 50%인 심리게임이라고도 해.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보자고. 그래요. 자,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멀고 험하긴 하겠지만 성공의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번 주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K-팝과 K-드라마, 영화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K-콘텐츠 점점 커지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올해는 어떤 저력을 보여줄까요? 형제님을 죽음의 늪으로 이끌 겁니다.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세계인의 마음을 빼앗은 K 콘텐츠. 더 이상 반짝 인기가 아닌 정말 주류로 자리 잡았구나 하는 확신이 드네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자동차보다 반도체보다 콘텐츠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무한한 가치와 성장성을 가진 콘텐츠의 판을 읽어줄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두 전문가의 2022년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 최애 콘텐츠는 뭡니까? 저는 수리남이요. 우리 이 전문가는 저는 뭐 우투더 영투더 우? 우투드 영투드 우. 근데 저는 진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깨달았던 게 컨텐츠의 힘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우영우 덕분에 ENA라는 채널 자체가 홍보 효과. 홍보가 엄청 됐고 많은 사람들이 ENA를 알잖아요. 그렇죠. 야, 컨텐츠 하나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예. 자, 어찌됐건 팬데믹 시대에 집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컨텐츠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큰 성장을 이룬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박 콘텐츠들을 쏟아낸 2022년 미디어 엔터 산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K-콘텐츠의 부흥기였다. 부흥기. 예, 미디어 엔터 시장 성장세가 2025년에 거의 3조 달러 시장입니다. 3천조, 아, 3천조? 예, 3조 달러니까 3천조 그러네. 시장이다. 예. 근데 그 안에서 한국 드라마가 이미 경쟁력을 입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아시아 시장 쪽 잡을 때는 네. K-콘텐츠는 이제 K-드라마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드라마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네. 가성비가 좋고 일단 네. 그리고 고퀄리티 네. 그리고 한류 새말토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같은 경우도 이 K 콘텐츠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실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제작 편수가 120편 이상 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OTT 오리지널 판이 50편 이상이 제작이 될 거다. 국내 것만.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드 있잖아요. 미드. 네, 네. 미드는 미국 드라마. 예, 미국 드라마는 원래 미국에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제작하는 거예요? 한국 제작사가 가서 CJ ENM이 내년에만 한 7편에서 8편 미드 제작 나설 거고요. 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2-3편 정도. 야, 스튜디오 드래곤 대단하네. 뭐 덧붙이자면 이제 K-팝 시장은 19년도에 이제 100만 장 이상 기록한 팀이 5팀. 그러니까 BTS, 트와이스, 엑소, 세븐틴, 아이즈원. 작년 기준으로 이제 100만 장이 넘어가는 팀은 18개. 네. 그러니까 와. 실제로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 공연 시장은 이제 2019년 대비해서 작년에 매출액은 3배 가량을 증가를 했는데 2020년을 통해서 이제 올라온 그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급격한 매출이 확실히 증가하긴 했다는 거고 이제 미국 수요가 250만 명으로 평균 티켓 단가가 오르게 되고 수익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뭐 매출 상향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레벨업 가이드들의 실력 검증. 과연 두 분은
미디어 엔터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했고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까요? 궁금한데요. 먼저 백이장군 중에 백장군 네. 아까 이제 BTS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저는 하이브로 수익을 하이브. 한 90% 정도 올렸었습니다. 네. 90%요? 네. 2021년 3월 달에 투자해서 이제 20만 원 초반대 사서 40만 원대 팔았으니까 9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동우 전문가는 몇 %입니까? 한번 해주시죠 다시. 다시? 얼마예요? 저는 900%. 에이! 90이 아니고 900이요? 900. 9배? 9배. 실제로 2010년에 그 당시에는 뭐 소녀시대, 동방신기 네. 이제 2세대 걸그룹들 지지지지지. 맞아. 예.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 머무르던 이 시장 자체가 캐파 자체가 커져버리면 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데 그럼 SM이 투자한 거예요? 네. SM 자체가 어쨌든 일본의 SM 타운이나 이런 걸 건설을 해서 이제 거기에 시장 진출을 가장 먼저 했었고 그걸 토대로 일본, 뭐 동남아, 남미, 미국까지 진출을 한 상태라서 실제로 뭐 2010년에 투자를 2010년에 해서 2월 달에 투자를 해서 얼마? 딱 5,000원. 5천 원에 네. 1년, 2년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5만 원. 2년 만에 5만 원. 네. 5천 원에서 5만 원. 아까 제가 하이브로 90% 수익 올렸다는 건 일단 편집 좀 해주시고.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두 전문가처럼 나도 수익률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만렙 박주식을 집중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언제 공개될지 모릅니다. 나도 주식 만렙이 되고 싶다, 레벨업 가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렙을 향해서 출발해볼까요? 최근에 최초로 디즈니 플러스하고 그다음 넷플릭스에 동시 방영권을 판 드라마가 이제 있어요. 오, 경쟁사인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 거기에 이제 중국 판매권까지, 이제 판권까지 판매하게 되고 향후 이제 미국까지 수출하게 되면 뭐 2~3배 이상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